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보고회에서 익신산단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과 국립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 해양 레저관광 거점 공모 등 모두 215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사업들의 예산은 1조 8천억 원 규모로 광양시는 우선 2021년 건의액 2,100억 원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주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에 비해 6.2포인트 상승한 100.8로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3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7월과 8월에는 기준치인 100 이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밤바다를 누비는 유람선은 여수의 주요 관광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유람선 업체가 여객선 면허로 유람선 영업을 한다며 검찰에 넘겨졌는데 업체들과 관계기관 사이에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조명을 단 배가 여수 밤바다를 항해합니다. 해당 선박을 운영하는 A업체의 SNS 홍보 영상입니다. 여름 휴가철엔 매일 밤 선상 불꽃놀이가 준비돼 있다며 광고합니다. 누가 봐도 유람선처럼 보이지만 이 선박은 법적으로 유람선이 아닌 여객선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얼마 전 A업체의 사업주를 불법 유람 영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꽃놀이와 조명 아래에서 승객들이 가물을 즐기도록 놔둔 채 운항하는 건 운송 행위가 아닌 명백한 유람 행위라는 겁니다. 경쟁 유람선 업체들은 면세유까지 제공받는 해상 대중교통인 여객선이 유람선처럼 영업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객선이면 교통수단이죠. 오리지널 관광객 유치하려고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객선 허가를 담당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목적지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기항 의무만 지킨다면 선내에서 가물을 즐기고 폭죽을 터뜨리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에 넘겨진 A업체도 수입 확대를 위한 여객선 차별화 전략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선주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쪽 비중보다는 관광 쪽의 비중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겠지만 지금 기차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테마도 다양하잖아요. 불법 유람 행위와 여객선 차별화라는 애매모호한 기준 사이에서 여수 지역 크루즈 업체들과 관계기관들이 때 아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점검 활동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식당과 커피숍, 제과점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제공과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업체에게 경고나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행이 안 될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수저와 젓가락 등 일회용 식기류 사용은 물론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과 환경표지 미인증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건립을 추진 중인 여수 시립박물관에 지역 단체와 개인의 유물 기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수 민속전시관 차성업 관장이 40년간 수집해온 한복과 유물 50점을 여수시에 전달한 데 이어 25일에는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고서와 고문서 등 유물 50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유물 기증 운동은 올해 말까지 이어지며 여수의 역사와 미술, 민속 관련 물품을 보유한 개인과 단체가 유물을 기증하면 박물관 개관 시 해당 유물에 기증자의 명패가 함께 게시됩니다. 순천시가 순천 도심 지하도 상가의 점포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하도 상가 시내몰의 빈 점포 7개소에 대해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점포는 만 39세 이하의 성인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섬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이라면 교통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에서 한밤중에도 버스를 운영하는 등 농어촌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저쪽으로. 80평생을 섬에서 나고 자란 김부근 할머니는 요즘 달라지는 섬 교통 환경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버스는 물론 뱃길까지 모두 끊겨 갇힌 생활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밤중에도 원하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자다도 나가도 치료하고 들어올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가. 올해부터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인 희망버스, 천사버스가 도입되면서 낙도오지도 24시간 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디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뱃길도 이들 버스와 연계해 섬 주민들의 육지 왕래가 편해졌고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야간 운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모델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버스 공영제를 시작했던 신안군. 천사버스 운영으로 낙도오지 주민들도 바깥 나들이가 편해졌습니다. 버스 공영제 전면 시행과 천사버스 도입으로 신안섬들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섬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금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김 양식장에서 모두 193건의 불법 무기염산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은 무기염산이 김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태 제거, 갯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불법인데도 어민들이 음성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무기염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보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1일 어린이 보육재단과 함께 시민들이 참석하는 원탁 토론회를 개최해 보육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토론에서 나올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아 보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을 다음 달 2일까지 어린이 보육재단을 통해 접수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관광 청년 PD 활동을 통해 지역 관광 홍보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7월부터 관내 주요 관광지와 숨은 관광 명소, 먹거리, 체험 요소 등을 현장에서 취재해 고흥 관광 공식 블로그와 SNS에 알리는 청년 PD들의 활동을 통해 관광 홍보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특히 청년 PD 4명과 크리에이터 15명 활동을 기반으로 연말까지 모두 30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내 벤처기업 24곳과 광양시, 전남테크노파크, 광양보건대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을 주축으로 벤처밸리 기업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에너지와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3대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벤처기업에 필요한 제도와 지원책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관내 취약계층 500여 세대에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합니다. 고흥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도시가스 사용 노인 세대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11월까지 보급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령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